고산도시개발의 임병직 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난 3월 12일 있었던 대우설명회를 기점으로 동의서 진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동의서 제출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찍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있죠. 주로 그 해운대가 정말 이런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정말 이 리모델링이 인테리어 수준 아니냐, 정말 아파트가 확 바뀌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전후 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담금 심지어 4억 5억 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드는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리모델링은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센시빌의 800세대 주민들 모두가 동참해서 한 분의 낙오 없이 모두가 행복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우리 이 추진위의 목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방안들, 해결책 등을 제시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지금 저희가 소유주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추진위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민감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4억 내지 5억까지 든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의 사례를 보더라도 2억에서 3억 사이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간혹 뭐 3억 8천, 4억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없을 때, 1대1로 분양했을 때, 혹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에 비용을 다 끌어안아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4억 혹은 그 이상 이제 분담하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 분양을 15%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800세대니까 일반 분양이 한 12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일반 분양 120세대가 무난히 다 들어가는 토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공사비를 580만 원 이제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80만 원, 그리고 기타 사업비 50만 원 정도, 토탈에서 630만 원 정도의 평당 공사비를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총 면적을 여기에 곱하게 되면 약 3,60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걸 그대로 세대에 분담을 시키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부 분들이 이 분담금을 듣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800세대의 15%인 120세대의 일반 분양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 책정될 거냐 하는 게 또 관건이 될 텐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6년 후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호재들이 반영된 그 분양가예요. 따라서 최소한 우리 추진위가 예상하기에는 3,500 내지 4천만 원 정도의 평당 분양가는 충분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용납 가능한 분양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0세대를 평당 분양가 보수적으로 3,500으로 잡게 되면 약 1,722억의 분양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서 분양 수익을 빼게 되면 순수 사업비는 1,8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 센시빌의 800세대로 나누게 되면 세대당 약 2억 3,500만 원의 분담금을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7억 후반대가 현재 시세입니다. 2억 3천만 원을 분담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를 우리 아파트에 투자한 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그럼 향후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될 것이냐. 최소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호재, 그리고 자연 인플레, 부동산 인플레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는 매매 시세 4천만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6억 정도, 우리가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평형대가 이제 40평형대로 바뀌게 되는데 4천만 원을 곱하게 되면 16억 정도의 매매 시세가 나와지게 되죠. 내가 투자한 금액 10억을 빼게 되면 최소한 5 내지 6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분담금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예, 통상 시공사와 혹은 금융사들이 연계해서 본계약 당시에 철거 이주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통상 이때 10% 정도, 2억 3,500만 원 같으면 약 한 2,350만 원 정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조합이 출범하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10%마저도 최종 입주하는 시점, 뭐 28년 정도 혹은 27년 정도가 되겠죠. 한꺼번에 네. 계약금 없이 한꺼번에 그렇죠. 낸단 그때 말씀이에요. 입주할 때 최종적으로 은행 대출 연계해서 가게 되면 실제로는 내가 현금을 부담하는 건 없겠죠. 대출만 그렇죠. 인수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한다,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 그 지금 사실 센시빌에 약간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32평인데 굳이 이 분담금 자체는 사실 9평이 증평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네. 나는 지금도 만족하고 굳이 40평대로 가고 싶지 않다, 분담금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굳이 이제 뭐 증평하지 않고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 센시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연령대로는 70세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으나 당장 나중에 입주했을 때 이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하는 부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위 자체 내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금으로 나중에 전환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알선해드리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충분히 나중에 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노후 대책을 세우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예 분담금 자체를 좀 분담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을 우리가 12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일반 분양의 평수를 20평대 혹은 30평대로 구성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분담금 없이 20평형대 혹은 30평형대로 옮겨 타시고 기존에 있는 집을 40평형대로 확장한 거는 그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추진위 수준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서 조합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돼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바로 이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시공사를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좀 더 우리 고령층, 센시빌에 거의 30%가량 육박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시공사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좀 제출해 주십사,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막연히 이렇게 리모델링이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뭐 내부를 조금 고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후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리모델링 사례는 서울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하나가 있어서 그 한 단지 위주로 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통상 이 지방 사람들은 리모델링 하면 인테리어에서 조금 더 나가지 않았나? 이런 약간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의 재건축에 가깝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 개포동 우성 9차 아파트입니다. 요게 이제 포스코에서 시공을 했고요. 이후에 바뀐 이름으로는 개포 더샵 트리에라고 합니다. 이게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는 1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분담금은 약 3억 8천이 들었습니다. 이게 준공 후에 현재 시세가 3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분양 수익이 10억을 상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지금 원래 모습이에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준공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준공 이후에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새 아파트도죠. 새 아파트입니다. 신축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신축가 대비 93% 이상입니다. 아, 시세가. 네, 그렇죠. 시세로는 이미 시장에서 신축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외관들이 가까이서 보시면 다 어때요? 네, 멀리서 보는 거 이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네, 디자인이 정말 최신 디자인입니다. 요즘 신축 트렌드하고 똑같아요. 네. 입구에 문주, 요즘 아파트에 다 이런 문주가 그렇죠. 있죠. 네, 대형 네. 문주. 네. 야간에는 조명까지 다 나와서. 이런 조명이.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지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신지, 가수 신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가 보강됩니다. 20년 혹은 30년 된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좀 취약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진 보강이 확실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가 보강이 되고요. 벽체도 역시 보강이 됩니다. 여기 다시 나오지만 내진이 보강이 되고요. 이때부터 다시 내구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30년, 20년 됐으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치고 아파트 수명은 그대로다라고 이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50년, 60년 내구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균열도 다 보수가 돼서 비가 새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겠죠. 공동 현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동 현관문인데 자, 이렇게 바뀌죠. 요즘 최신 트렌드죠. 똑같네. 평면도 그렇죠. 좌측에 완전 옛날 아파트 평면이죠. 이렇게 넓은 평형대로 바뀌면서 내부 평면도 최신 트렌드가 구현이 되게 됐습니다. 신발장 들어가면서 신발장이 양쪽에 있고요. 어떻습니까? 거실. 지금 우리 센시빌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이면창. 이면창. 주방의 모습입니다. 우물형 천정으로 개방감을 높이게 됐습니다. 간혹 리모델링 하게 되면 천장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 천정을 우물형 공법으로 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실뿐만 아니라 방도 우물형으로. 방은 우물형으로 잘 네. 이것도 우물형으로 되네요. 네, 완전. 됩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 밖에서 집 안에 제어 다 할 수 있네. 다 제어가 요즘 가능하죠. 핸드폰하고 다 연동돼서 다 맞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앱으로 다 되게 돼 있죠. 주방이 많이 바뀌어요. 완전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디귿자도 좋네. 그리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로망이죠. 요즘 네, 구축 그렇죠. 아파트 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로망입니다. 진짜 장롱이 필요 없는. 필요 없습니다. 없죠. 붙박이장 들어가고요. 이런 드레스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공간이 많아야 집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네. 화장실도 요즘 화장실로 다 바뀌죠.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붙박이장은 요즘 필수 옵션이죠. 각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 소규모 이게 창고를 지하에 있는 거죠. 지하에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관하기 좀 상그러운 거, 그렇죠. 차에 싣고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캠핑 용품 같은 것들 캠핑용품이나 그런 거 보관하기에 아주 좋죠. 골프백이나 그렇죠. 골프백도 해당이 돼요. 이 지하 주차장 되게 산뜻하네 색깔이. 그렇죠. 밝고. 우리 보통 지하는 좀 어둡고 그렇죠. 좀 지금 위험했는데. 센시빌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역시 광폭형이라 요즘 차량이 차가 늘 커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응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도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바뀌게 안전하게 되죠. 또 밑에. 그렇죠. 친환경을 비롯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단순히 인테리어나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뼈대를 제외하고 일부 내력벽까지 이동하면서 거의 신축과 거의 똑같은 수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가량 된 우리 센시빌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된 아파트에 사시게 된다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기사님, 그럼 저희 그 103동의 안반 때문에 지하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공사가 정말 가능한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거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센시빌은 2000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고 그로부터 2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세월만 지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의 시공 기술도 역시 일취월장했습니다. 지금 터키에 2000m가 넘는 현수교, 대륙과 대륙을 잇는 현수교를 지금 어느 나라가 시공하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0m요? 2000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최장 현수교예요. 자, 그런 현수교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각들이 저 바다 깊은 땅을 굴착해서 들어가서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되고 그 시공된 교각이 온갖 태풍에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공사를 시공하는 게 바로 우리 건설사들입니다. 지금 경주의 방패장 아시죠? 방사능 폐기물 보관하고 있는 방패장, 우리 동해 바다 해저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진에도 크랙 하나 가지 않도록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공들을 문제없이 무리 없이 시공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굴지의 시공사들입니다. 그런 시공사들이 우리 센시빌의 안반 때문에 고작 몇 미터를 안반 굴착을 못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아,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상의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말 할 수 있는지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참여해서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 혹시나 있을 부실 시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감시하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의 네네. 그 현산 사태, 누가 봐도 명백한 인재지 그게 기술력의 부재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막아내자는 겁니다. 우려만 하시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동의서 내시고 시공사 선정 같이 하고 그 시공사로 하여금 올바른 공사가 되게끔 같이 참여해서 우리 센시빌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추진이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리모델링은 추진이만의 리모델링도 아니고 이 센시빌의 일부 소유주들만의 리모델링도 아니고 우리 800세대 모두가 참여하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추진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작년 시기에 초창기에 추진이가 발족하면서 우리 단지의 어르신분들, 고령층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이 내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주님들을 대상으로 뭔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것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동의서를 제출해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 시공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안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받아보신 후에 분담금이 비싸고 우리 고령층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하실 때 그때 반대하십시오. 그때 반대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바꿔 나가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